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기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군 강해지면 되게 기분 좋습니다. 자, 북한 기갑 군단을 쓸어버린다. 한국의 4세대 로켓포 도입합니다. 자, 이 뉴스가 지금 미국 언론에 나왔어요. 자, 미국 로키드 마틴이 한국군용 GMLRS를 생산 착수한다 라고 미국의 UPI가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한국과 루마니아 등의 국가의 사거리 연장형 다련장 로켓을 공급하기 위한 대외 군사 판매 형태의 11억 달러 규모 수정 계약을 미 국방부와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 2018년 4월 한국과 핀란드, 루마니아 등의 FMS 형태로 GMLRS 로켓을 공급하기 위한 계약 체결에 의한 것이며, 이번에 생산 착수되는 물량은 오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생산 완료되어 각국에 납품될 것이다 라고 보도가 됐는데, 우리 한국군이 지금 MLRS, M270, 로키드 마틴에서 생산한 M270 MLRS라는 최신 다련장 로켓을 50여 문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 탄을, 그 로켓탄을, 최신형 로켓탄을 우리가 대량 구매를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30일까지 생산 완료한다 그랬으니까 아마 내년부터, 아마도 뭐 내년부터도 아니고 올해 후반부터는 전력화가 이렇게 차근차근 될 예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곧 지금 우리 전방에 배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핀란드, 루마니아 이제 이 세 나라가 이걸 도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각각 몇 발씩 얼마에 이제 이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언론 안 나와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이건데, 그럼 GMLRS가 뭔지, 또 이게 이제 어떤 위력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국도 드디어 손에 넣는다. GMLRS란 뭐냐? 이게 M30 GMLRS인데 이제 Guided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그러니까 다련장 로켓인데 가이디드, 즉 유도가 된다. 유도되는 다련장 로켓이다. 그 말입니다. 기존은 227mm MLRS 로켓의 사거리와 정밀도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된 장거리 정밀 유도 로켓입니다. 70km급의 사정거리와 404개의 M85 자탄을 탑재하며 각 자탄의 제압 반경은 7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MLRS는 한번 딱 쏘면은 이게 이제 자탄이 한 600개가 쫙 쏟아져 가지고 이걸 이제 강철의 비, 이래갖고 뭐 스틸 레인 뭐 이렇게 이야기했고, 뭐 그런 강철비라는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 M77 자탄, 기존의 MLRS는 M77이라고 하는 모델의 자탄을 한 600여 발 이상을 넣었었어요. 그런데 이 M77 자탄이 땅에 딱 떨어졌을 때 좀 땅이 좀 그 진창이라든지 이럴 때는 불발 확률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진창이나 뭐 이런 데 안 터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우리 한국 지형은 비도 많이 하고 여름 같은 경우는 장마철도 많은데 안 터지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 신형 M85 자탄은 그러한 상황에서의 불발률도 대폭 축소시켰다. 그래서 정밀도가 향상되면서 신뢰도도 향상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사정거리 당연히 연장됐고, 그리고 불발률 감소, 정밀도 향상, 이 모든 것들을 구현한 그런 건데, 각 자탄의 제압 반경은 7m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기존의 MLRS 보면은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 이제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뭐 상공에서 터져가지고 어떻게 비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축구장 몇 개 면적을 초토화한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런 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존의 M26 자탄, 이게 우리 다련장 로켓이 가지고 있어요. 요건 지금 튀쳐나가고 있는 게 훈련탄입니다. 훈련탄. 근데 이 M26 자탄은 32km를 날아가요. 그리고 이 M26 자탄 이 로켓의 사거리 연장형이 바로 M26A1 버전인데 이게 45km를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MLRS는 최대 사정거리가 45km였어요. 물론 여기다가 ATACMS 로켓을 갖다 집어넣으면 180km 또 300km 이렇게 두 종류의 로켓을 넣을 수가 있는데 미사일이죠. 그런데 이 로켓을 쏠 경우에는 32km, 45km, 요즘 기준으로 보면 뭐 이거밖에 안 되냐, 사정거리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사실은 사정거리가 짧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입하는 게
GMLRS 이게 70km입니다. 그리고 이미 전력화가 미국에서는 전력화가 되어 있는 M30A1이죠. 이게 이제 GMLRS ER 버전 사정거리 연장형입니다. 이거는 150km인데 아마도 이번에 뭐 이게 A1이다 또는 그냥 M30이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이 ER 버전인지 그냥 노멀 버전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뭐 섞어서 가져왔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70km에서 150km까지 탄을 마음대로 이제 꽂아서 쏠 수가 있죠. 물론 뭐 150km짜리 다 사면 되지. 그거 안 돼요. 왜냐? 150km짜리는 당연히 연료를 더 많이 집어있기 때문에 자탄의 숫자가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멀리 날아가는 대신 위력은 또 축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멀리는 때릴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섞어서 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사정거리가 연장이 되고 그러면서 가이디드, 즉 유도가 되기 때문에 정밀도가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창에서도 폭발 불발률을 이제 대폭 축소시켰기 때문에 아주 이제 신뢰도가 향상이 됐죠. 이런 아주 강력한 무기로 탈바꿈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미국의 화이트 샌드 시험장에서 정밀도 실험을 하는 것을 이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인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빨간 게 그냥 드럼통 같은 거예요. 드럼통 얼마나 작습니까? 104km 전방에서 쏴가지고 무려 104km입니다. ER 버전이죠. 그런데 이 조그만 드럼통에 그대로 지금 내려 꽂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밀도는 그냥 거의 진짜 딱 때리고자 하는 그게 그대로 때려버린다. 그런데 이게 하늘에서 이제 자탄이 쏟아지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고폭탄 형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자탄이 쏟아서 404발의 자탄 쫙 뿌려버립니다. 수류탄보다 조금 더 강력한 위력의 자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부 다 DPICM 자탄이에요. 그래서 이중 목적 고폭탄 그래가지고 사람도 살상을 하고 그리고 전차나 장갑차의 상부 장갑 이런 것들을 뚫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장갑차 내부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제 군인까지도 이제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탄 404발이니까 저기 지금 78km 전방에 북한군 기갑 군단들이 집결하고 있어. 그러면 그냥 거기다 때려버리면 이 404개의 자탄이 북한군 기갑 군단들 그냥 다 덮쳐버리면 다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GMLRS를 가지고 이제 북한 전연 핵심 군사시설 전역을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육군이 이 MLRS를 2개 대대 배치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1군단에 2,000포병 대대 그리고 5군단에 5,000포병 대대 이렇게 해서 2개 대대를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 그 2개 대대 중에서 각각 이제 3개 사격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일부는 미사일 사령부에서 ATACMS를 장착해서 미사일 사령부에서 통제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군단 포병에서 대화력전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8대의 이 MLRS 중에서 상당수가 북한의 기갑부대들을 때리는 그 용도로 지금 세팅이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32km 45km 그러니까 바로 자기 군단 앞에 있는 조금 이렇게 됐는데 이제 70km가 사정거리가 되니까 지금 이제 1군단 그리고 5군단 지역에 이렇게 분산 배치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1군단 5군단 이 지역 어디입니까? 바로 1군단이 파주 연천 이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5군단은 포천 철원 이 지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딱 봐도 파주 연천 포천 철원 이 지역에 이제 쫙 배치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70km 사정거리면 거의 북한 전방 지역은 전부 다 사정권에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문제가 뭐냐? 휴전선에서 한 50km 그 이후의 지역에 북한의 기갑 군단들이 집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전형 군단들이 전형 이제 4군단, 2군단 이런 전형 군단들이 막 우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북한이 우리를 선제 공격했다고 쳤을 때 막 때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방어선이 막 허물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후방에 딱 집결하고 있던 기갑 군단들, 탱크 부대들이죠. 군단급 탱크 부대들이 그 방어선이 허물어지고 있는 그쪽으로 그냥 물밀듯이 들어와서 쫙 들어와 가지고 포위해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포위 섬멸하는 이게 북한의
전술이에요. 전략이에요. 그러려고 이 전현 4개 군단 바로 뒤축선에 기갑 군단들이 딱 집결하고 있는데, 그럼 기갑 군단들이 뭐 탱크들이 뭐 수백 대씩 수십 대씩 뭐 그냥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찰기들이 딱 보고 어디에 휴전선 북쪽 65km 지점에 북한 기갑부대 대거 집결, 또 저기도 대거 집결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전부 우리 지상작전사령부 벙커로 딱 전송이 되겠죠. 그러면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자 2000대대 몇 사격대, 당신 전방 몇 킬로 지점에 어느 좌표에 지금 북한군 기갑대대들 집결해 있어, 쏴. 그냥 쏴버리는 것이죠. 지난번에는 45km니까 안 됐죠. 그런데 지금 이제 70km니까 404개의 자탄을 크게 다 쏟아버리면은 장갑차 탱크 할 것 없이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전현 군단 바로 후방에 있는 이 기갑 군단들 그냥 박살을 낼 수 있고, 또 혹시 뭐 한 80km, 90km 지점에 또 집결해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거리 연장형 A1 버전 집어넣어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쏴 해버리는 것이죠. 공군이 굳이 가지 않아도 육군으로 그냥 때려버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연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군 기갑부대들, 탱크, 전차군단들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최강의 화력으로 재탄생하는 우리 대한민국 로켓 포병입니다. 뭐 한때 우리가 뭐 육방부 그러기도 했다. 요즘은 이제 육방부 없죠. 왜냐 국방부 장관이 계속 뭐 해군 출신, 공군 출신 나오니까 육방부 아니죠. 그래도 한때는 포방부라 그랬어요. 야, 이거 보면 이제 거의 정말 이 대한민국 최강 포병, 예전에 한때 포방부라고 불렸던 그 포병의 위력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M270A1 MLRS 이게 이제 58문을 전력화 운용 중인데, 주요 탄종으로 이제 ATACMS를 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전략 목표를 타격합니다. 미사일 사령부에서. 그리고 또 이거 일부는 미사일 사령부에서 이런 식으로 ATACMS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또 일부는 군단들이 북한의 그 대화력전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70에서 150km 사정거리로 이제는 막 때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아까 보셨듯이 드럼통 하나를 그냥 꽂아버릴 정도로 정밀하니까 북한군 기갑부대들이 이동하고 있어. 그러면 그 이동하고 있는 미래 위치 좌표를 딱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때려버리면은 이동하는 만큼 뭐 날아간 시간도 있으니까 딱 해서 그냥 거기다가 쏟아버리면 장갑차 위 다 뚫려버리죠. 전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천무 다련장 로켓 개발했죠. 여기도 사정거리가 80km예요. 그리고 KT즘, 바로 북한 동갱도진지 내려 꽂아버리는 KT즘 열압력탄으로 그냥 완전히 진공상태로 만들었다가 다시 폭발을 하면서 열로 그냥 다 녹여버리는 열압력탄 장착한 KT즘 여기서 다 쏩니다. 이런 거 우리가 367문이나 생산해요. 야, 정말 포방부는 포방부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딱 가지게 되면은 이 두 개 합하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최강의 다련장 로켓 포들이 우리는 400문 이상 배치가 돼요. 북한 뭐 다련장 로켓 뭐 1000문 넘게 있고 한다 하더라도 위력이나 능력이 사실은 다르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로켓 포병이 압도적인 능력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거 남북 군사 합의서, 이게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병들이 포병 훈련을 하는 사격장들이 전방 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파주 지역에는 무건리라고 해서 무건리 포병 사격장, 그리고 연천 지역에는 다락대, 그리고 이제 문해리, 철원이죠. 신철원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문해리 사격장. 그리고 철원 내륙으로 들어가면 담터 사격장이라고, 거기는 주로 이제 이 MLRS만 사격하는 곳인데, 그래서 미군들은 여기를 로켓밸리라고 해요. 계곡에 있습니다. 이렇게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실거리 사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바로 다 옆에 그 민간 인가들이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다 해봐야 뭐 5km, 6km 이 정도 사거리 밖에 못 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거리 사격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 바로 속초 위에 있는 송지호 해수욕장에 가서 바다를 향해서 실거리 사격을 해야 되는데, 남북군사 합의서 때문에 MDL에서 5km 이내에는 사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실거리 사격장인 송지호 사격장이 5km 이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엄청난 천무, 우리가 개발한 다련장 로켓, 세계 최강의 다련장 로켓 천무,
실거리 사격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지금. 이거 개발을 했는데 우리가 막 쏴가지고 정밀도 보여주고 막 정확도 보여주고 위력 보여주고 해야 이거 해외에 막 수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실거리 사격 못 해봤어요. 또 우리 지금 GMLRS 도입합니다. 이게 진짜로 제대로 날아가는지, 날아가서 자탄은 진짜 펼쳐지는지, 정말 정밀한지 이거 봐야 되는데 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쐈다 치고 된다 치고 해가지고 전쟁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남북군사합의서 빨리 폐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로켓 포병 정말 강력한 무장을 하게 됐다라는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